여러분,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기억하십니까? 황폐해진 세상에서 독재자 임모탄 존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독점합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그는 높은 곳에서 가끔 물을 뿌려주며 군중을 통제합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정이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장의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단 한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강의 빅테크조차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AI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조 원 규모로 AI 칩을 선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기다리라고 하면 1년 이상 꼼짝없이 대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권력이 된 시대, 굴종의 구조입니다. 독점의 위력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최상위 AI 칩 H100 하나의 제조 원가는 약 47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장 판매가는 최대 4천만 원을 넘습니다. 제조 비용 대비 이익률이 무려 1000%에 달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약탈적 독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지능이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병목에 갇혀버린 상황. 이 거대한 제국의 성벽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퓨리오사이아입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인물은 삼성전자와 AMD 출신의 설계 전문가 백준호 대표입니다. 백준호 대표는 단순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숙적으로 불리는 AMD에서 GPU 설계를 직접 담당했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칩의 심장이라 불리는 메모리까지 다뤘습니다. 적의 무기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그 무기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그의 반란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병상이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6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던 시기, 백 대표는 침대에 누운 채 AI 관련 논문 수백 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AI를 위해 태어난 칩이 아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단순 연산 장치가 모여 화면을 그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 AI 연산을 돌리면 불필요한 기능들이 전력을 과도하게 소모합니다. 열은 폭증하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편의점에 택배 하나 보내기 위해 10톤짜리 대형 트럭을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는 도착하지만 연료비와 비용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중화될수록 이 비효율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백준호 대표는 결심합니다. 처음부터 AI 연산만을 위해 설계된 완전히 다른 칩을 만들겠다고. 2017년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단 2명의 동료와 함께 퓨리오사이아이가 출발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해법은 기존 GPU와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름하여 TCP 아키텍처입니다. 기술 용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꾼 것입니다. 기존 GPU는 데이터를 한 줄로 풀어 계산한 뒤 다시 조립합니다. 마치 이사할 때 옷장을 전부 분해해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퓨리오사의 구조는 옷장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덩어리째 들어서 그대로 옮깁니다. AI 연산의 기본 단위인 텐서를 형태 그대로 유지한 채 처리합니다. 이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은 의외로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입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데 드는 에너지는 계산 자체보다 수천 배에서 많게는 10,000배까지 큽니다. 퓨리오사는 이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엑사원 테스트에서 퓨리오사의 칩은 기존 GPU 대비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버 단위로 환산하면 같은 전력으로 최대 7배 이상 많은 AI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퓨리오사 AI의 기술적 비수입니다. 이 기술력은 곧 실리콘밸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한 통의 죄안이 날아옵니다. 2025년 3월, 메타가 퓨리오사 AI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직원 수 약 200명. 인수됐다면 직원 1인당 수십억 원의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준호 대표 개인 지분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합니다. 안 팝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립적인 AI 칩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 대한민국을 본거지로 엔비디아 독점에 도전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선택 이후 퓨리오사의 가치는 오히려 급등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렸고 기업 가치는 3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본격적인 출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비디아를 당장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성벽 때문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AI 개발 생태계의 표준 언어입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은 이미 쿠다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전 세계가 영어로 소통하는데 이제부터 한국어가 더 효율적이니 모두 한국어로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벽을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리한 우회 전략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AI 학습이 아닌 추론 시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AI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단계인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배운 내용을 실제로 쓰는 단계인 추론입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쿠다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추론 단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력 효율과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AI 서비스가 실제로 돈을 버는 영역은 바로 이 추론 시장입니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에서 전기 요금과 유지 비용이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퓨리오사는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랭식 설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은 소비 전력이 700W를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수십억 원짜리 액체 냉각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퓨리오사의 칩은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냉각 인프라 없이 공기 흐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운영비의 절반이 전기와 냉각 비용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즉 퓨리오사는 개발자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운영자의 비용 구조를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은 실체를 갖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퓨리오사 AI의 2세대 칩 레니게이드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니게이드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선언입니다. 퓨리오사는 이미 1차 양산분 4,000장을 인도받았고 올해 안에 총 2만 장을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 중입니다. 칩 한 장당 가격을 1만 달러로 잡아도 전량 판매 시험 매출은 수천억 원 규모로 뛰어오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 30억 원 수준이던 회사가 100배 성장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LG CNS,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LG CNS와의 협력은 공공과 금융 AI 시장에서 데이터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전 투입된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 오류 없이 안정성을 증명했다는 점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와 중동의 투자자들이 직접 서울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더 이상 가능성만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물량을 찍어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이 걸린 전쟁입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AI가 서 있는 자리는 40년 전 삼성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맹군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HBM 기술을 가진 SK하이닉스입니다. 퓨리오사의 AI 칩 설계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결합된다면 엔비디아 제국을 위협할 현실적인 대항마가 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 천문학적인 양산 비용,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유치와 2027년 상장 계획이 이 반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점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대안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퓨리오사 AI가 꿈꾸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AI. 엔비디아라는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경쟁이 존재하는 건강한 시장입니다. 2026년 양산 트럭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 반란이 성공할지 실패로 끝날지는 이제 시장과 시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반란의 성공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다음 행보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